이 4학년 2학기 취업을 앞두신 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언급하셨듯이 그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을 바로 코앞에 둔 학생들은 사실 중소기업에 가자니 대기업보다는 연봉이 너무 작고 또 이 사회적 인식도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취업을 선택하려고 하고 눈앞에 둔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참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데요. 일단은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 구조는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척박한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학생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문제부터 사실 짚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꼭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지 그런 생각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30대 직장인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컨설팅 회사에 다녀요. 남들이 보면 번듯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자기가 지금 4학년 2학기이긴 하지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은 대학교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찾아가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사실은 그거 찾는 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 경영자가 된 게 33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경영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경영이라고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경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남들만큼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내가 경영자로서 남들만큼 할 수 있으리라는 걸 모르고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4학년 2학기니까 당장 직장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맞는 일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같이 해야죠, 사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정 안 되면 이렇게 자기가 갈 수 있는 중소기업도 한 번은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들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일단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분들을 이제 공무원 채용할 때 더 우대를 한다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기업 쪽은 제가 취소 대기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가 경영할 때 실제 실무자로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취업 준비로만 그렇게 계속 공백기를 두는 것보다는 다른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노력들도 사실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건 사실은 압니다. 그게 또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도 사회적인 압력이 커져서 비정규직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도저히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존립이 저는 견디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도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되리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생각을 하면 최소한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 후에는 그 고생하신 만큼 능력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자꾸 조금씩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황만 보고 판단하시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뀔 거라는 생각하에서 한번 또 이렇게 기회들을 그냥 내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4학년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 방학에 인턴을 하게 돼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이제 4학년 친구들의 고민이 취업, 방금 말씀하셨던 취업의 격차인데요. 그 내용이랑 비슷한데 막상 저희 회사도 약간 규모가 작은 회사라 지금 팀장님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른 회사의 연봉 격차 때문에 옮기고 싶어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미 취업한 친구들과 이제 연봉을 비교하다 보면 다시 취업해야지 하고 2년 안에 다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마다 연봉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건 당연한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그 격차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커져버린 그런 격차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우리나라에서 기업 수로 99.9%의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300만 개. 그런데 그러면 저기 0.1% 정도가 이제 대기업인 셈인데요. 그쪽 연봉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격차를 좁히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열망이 나타난 게 경제민주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저는 중소기업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지난 통계를 보면 1997년 이래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했는데 대규모 기업군이 된 기업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동이 차단된 구조.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계속 머물러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망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창업을 해서 기업을 키울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매년 안연구소가 2배씩 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대기업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직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커지기 시작하면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옵니다. 즉 기업이 1년에 2배 정도씩만 커져버리면 그 전에 팀장이 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지루한데 다른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검증 안 된 외부 사람 뽑아서 훈련시키기보다는 내부 사람 이동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 구성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월급 더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성장하는 회사에 있을 때는 월급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선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이익이 안 나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그냥 그 작은 상태 그대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도 가만히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 다음이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 혜택이 한순간에 전부 없어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가려면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수준을 넘기가 힘든 법인데, 그런 세 가지 분야만 이렇게 고쳐주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관행들 잘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혜택보다는 적지만 그 대기업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도록 도중에 중견기업이라고 구분을 하나 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그 R&D의 비용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많이 쓰고 국책연구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을 하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기업 쪽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자체 연구소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꼭 정부의 그런 연구개발비나 또는 국책연구소 도움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 이걸 아예 이쪽으로 트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된다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면서 정말로 많은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그 임금 격차도 지금처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부품처럼 일하는데 중견기업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